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 메인넷의 첫 번째 M2E 프로젝트인 트레이서의 백서를 살펴보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다른 M2E 프로젝트와 구별되는 차이점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픈을 포함한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M2E 프로젝트는 개별 단위가 없는 단일 NFT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트레이서의 경우 파츠라는 기본 구성 단위를 두고 4개의 서로 다른 종류의 파츠를 조합하여 커스텀된 신발 NFT를 빌드한 뒤에 TRC 획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파츠들은 추후에 분해하여 다시 거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각 신발 파츠는 5가지 퀄리티로 구분되며 퀄리티에 맞는 스탯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완성품의 스탯을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각 파츠들은 운동을 마친 후 경험치를 획득하며 충분한 경험치를 확보한 뒤 TRC 토큰을 소각하여 퀄리티에 맞는 추가 스탯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단일 NFT를 레벨업하는 다른 프로젝트와 다르게 원하는 능력에 해당하는 파츠만 선택하여 업그레이드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4개의 파츠를 모아 하나의 NFT로 합성하는 과정을 신발 빌드라고 하며 기존에 레벨업이 되어 있는 파츠들을 구매하여 빌드할 때에는 파츠의 레벨 합계에 정비례하여 추가 TRC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더 많은 금액을 주고 마켓에서 구매하면 바로 높은 수준의 채굴이 가능했던 스테픈과는 다르게 초반부터 많은 TRC를 채굴하려는 유저들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레이서에서 스파크라고 불리는 요소는 다른 M2E의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에는 최대 10 스파크를 담을 수 있으며 소모되는 양과 총 운동시간, 충전되는 주기까지 다른 M2E 프로젝트와 같거나 유사합니다. 내구도 역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채굴량이 감소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신발 자체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4개의 파츠를 다시 분해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때 분해하기 전에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내구도를 100까지 회복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 영상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브리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트레이서 운영진은 P2E 생태계에서 브리딩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표현했으며 NFT의 과잉 공급을 유발하여 과도한 토큰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브리딩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브리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수량이나 조건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스테픈에 가장 큰 악영향을 줬다고 평가받는 민팅 공장을 경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운영진들이 최초에 발행한 NFT의 수를 제외하면 추가 유저의 유입이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에 맞추어 운영진은 그 한계를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법을 이용하여 극복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레이서는 기본적으로 신발 NFT를 보유하지 않은 유저도 효율이 낮지만 운동으로 인한 채굴 보상과 이후 추가될 티어, 게임, 랜드 시스템에도 제한 없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트레이서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또한 언급되었는데 NFT 미보유 유저에게 채굴에 대한 조건으로 광고 시청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 또한 다른 M2E와는 확연한 차이점으로 웹2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확실히 신규 유저의 유입으로만 유저들의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을 넘어 일종의 외부 소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 제한으로 인해 NFT를 보유하지 못한 유저들은 청약 시스템인 T-레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T-티켓을 획득하신 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시스템에 당첨된다고 해서 NFT를 무료로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일종의 추가 NFT 민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레이서를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다른 M2E 프로젝트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한글판 백서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직접 들어가셔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세부적인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이었습니다.